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오늘의 주제는 크게 오늘은 두 가지인데요. 이제 iOS 개발을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는 이런 주제와 그것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물어봐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음, 토이 프로젝트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무엇이 좋은가라는, 사실 그 두 주제가 좀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계를 하기에는 이게 막 두 명의 두 명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막 토크쇼 마냥 보는 걸 설계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해서 저도 할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저 이거 평소에 궁금했는데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시는 것들 자유롭게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여기 와글와글 스테이지라는 곳 오른쪽에 말풍선 오픈 챗을 누르시면은 거기 채팅창이 있습니다. 뭐 이야기 들으시다가 거기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진행을 하다가 뭐 저나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고 읽고서 답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는 직접 음성을 켜고 질문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서로 수다 떨려고 하는 거라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많이 물어봐 주시고, 자, 그래서 질문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무도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준비해온 질문도 있고, 일단은 먼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모셔온 도로님, 네, 도로님의 자기소개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5년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 5년 차 개발자이고, 더키라는 iOS 앱을 이번에 만들어 보면서 재밌는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얘기를 나누려고 와글와글에 와글와글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신가요? 네. 뭐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 지금은 이제 티빙이라는 회사에서 어, 안드로이드 플레이어 쪽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상 퀄리티나 뭐 영상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개선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하는 일이 되게 CSE 지식도 높게 요구가 되고 되게 엄청난 코너 케이스를 잡고 이만한 성능 개선을 하는 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되게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기획적인 요소나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해서 개발자가 갖춰야 될 역량을 조금 못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토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iOS 개발을 하게 돼가지고 어, 네, iOS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긴장감이 랜선을 통해서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편하게 해도 네,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할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요거 그 이야기 들으시다가 왼쪽 아래에 이모지 있는데 이거 저 되게 좋아요. 이거 이렇게 여러 번 누르면은, 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네, 긴장감도 좀 풀어지고, 네, 표현도 해주시면은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해지니까 뭐 많이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소개를 해줄 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더키? 더키? 뭐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링크 여기다 넣어주셔도 좋아요. 와글와글 요 스테이지 채팅창에다가 뭐 저희가 어디 가서 다운받으면 되는지. 네. 오, 네, 이렇게 제가 블로그도 하나 써가지고 소개하는 글을 구성을 했었고, 근데 요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안드로이드 개발자들끼리 안드로이드의 스위프트 UI인 컴포즈라는 UI 툴킷이 있어요. 그거 한번 제대로 써보자라고 해서 스터디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되게 멤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연치 않게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컴포즈를 공부하는 거를 넘어서 한번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안드로이드 말고 iOS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iOS 뭐 서버도 구해가지고 개발을 했고, 네, 요거는 이제
서비스 자체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퀴즈, 그 덕력고사라는 거를 가져온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험지 같은 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가장 옛날에 저희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맨날 이제 수학이랑 영어 이런 거만 보잖아요. 근데 뭐 마블 덕력고사, 뭐 아이브 덕력고사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기업에서 많이 마케팅을 하는데 그런 덕력고사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도메인에 대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안 해주셔서 제가 보내주신 그 미디엄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있네. 여자 아이돌 맞히기. 여자 아이돌 최신 여자 아이돌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게 뭐 옛날 분들까지 다 넣어놨고 뭐 이효리 씨도 넣을까 말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돼 있군요. 그래서 저렇게 뭐 순위도 매길 수 있고 어, 뭐 덕력고사 보면은 누가 몇 문제를 몇 초 만에 맞췄다 이런 게 되게 약간 여자 아이돌 뭐 예를 들면 여자 아이돌 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몇 개 맞췄냐 이게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또 뭐 재응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서비스의 되게 독특한 점이 퀴즈를 풀 수 있는 앱인데 퀴즈를 끝나면은 정답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저기 위에 써 있는 거는 이제 현아라는 가수의 사진을 보여주고 근데 이제 제가 현하라고 해서 틀리면은 아 이분은 얼굴이 뭐 현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가 여자 아이돌 덕후라고 했는데 현아도 몰라? 내 이름도 몰라? 내 얼굴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자극하는 문구를 보여줌으로써 한 번 더 시험을 들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자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 뭐 남자 아이돌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가져가서 저건 정답이 있네요. 가져가가지고 너 이거 한번 풀어봐 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덕력을 흔히 말하는 덕력을 좀 비교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오, 이거 그러면은 퀴즈는 누가 내는 거예요? 어, 저런 저런 도메인은 제가 내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거는 저렇게 막 해리포터 덕력고사, 뭐 마블 덕력고사 이런 것도 재밌지만 어, 뭐 도로 덕력고사, 리오 덕력고사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리오 덕력고사 만들어서 이 iOS 플레이그라운드에 좀 배포하면은 또 사람들이 그거 풀어보고 뭐 리오의 생일은 뭐 리오의 전공은 이런 거 막 덕력 얼마나 잘 아나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모의고사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되게 모든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도메인에 대해서 제가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음, 재밌다. 근데 아까 보니까 사용자 수가 아니 노출 수가 엄청 높던데 몇 명이나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 아까 1.0.0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덕키 1.0? 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홍보를 하나도 안 했는데 도메인을 잘 잡아서 그런지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한 450명 정도 유저가 한 2주 만에 들어왔고 그리고 응시수가 한 2,000개가 넘었어요. 이미 덕력고사를 2,000번 이상 봐주셔가지고 데이터가 잘 쌓이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드라마 덕력고사 그리고 이제 요새 초등학생들이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누구 한 명이 이거 재밌더라 한번 너네도 써봐 해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소개를 했나 싶을 정도로 초등학생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초등학생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는 임영웅 모의고사 이런 것도 내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 처음에 소개는 컴포저블 아키텍처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목표가 바뀌는 건가요? 바뀌었나요? 아, 네, 맞아요. 처음에는 좀뭐 비동기 로직, 뭐 UI 좀 더 성능 개선 이렇게 되게 안드로이드 디펜던시한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다들 이 공부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터디가 좀 스터디로 끝나는 그냥 독스 읽고 끝나고 코드 짜보고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실제로 겪는 문제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사용하는 유저들의 어떤 코너 케이스를 깔끔하게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거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저들이 좀 써주는 것도 저희의 공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타겟이 있고 서비스가 있어야 그 뒤에 뭐 개선을 해야 될 거리들이나 니즈가 좀 생기지. 그냥 기술만 공부하고 붙이는 것 자체는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 거기서 유의미성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짜는 것보다 저희 내부 멤버들끼리 테스트를 하고 QA 돌리면서 바뀌는 코드 양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코너 케이스를 잘 처리하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하면서. 그러면은 오늘의 원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 모든 분들이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걸 알진 못해서 간단하게 혹시 디자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UI 컴포넌트를 공통의 장소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좀 비유를 하자면 요리할 때 밑재료를 먼저 만들어 놓는다고 저는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 거를 요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라면을 끓여도 면이 있고 스프가 있고 이제 물이 있고 건더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냄비에다가 넣고 뭐불 조절도 되게 중요할 거고 뭐 간도 되게 중요할 거지만 그 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는 하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 관리를 좀 더 신경 써보자 해서 만든 게 디자인 시스템이고 근데 아마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부분적으로는 디자인 시스템을 다 사용을 하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홈에 있는 타이틀이랑 프로필 탭에 있는 타이틀이랑 자간, 행간, 폰트, 글자 크기 이런 게 전부 같다면은 컴포넌트 하나를 빼놓고 그걸 이제 재사용하는 구조를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모든 UI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재사용 가능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드는 것이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디자인 시스템은 디자이너가 만드는 거 아닌가요? 네, 디자이너가 만들어줘야지 쉽긴 하죠. 근데 뭐 디자이너가 너무 하기 싫은데 개발자가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보통의 케이스에서는 디자이너가 만들어 줘야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음. 되게 잘 정의를 해주시죠 디자이너분들이 이렇게 그리고 개발자들이 코드를 짤 때는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디자이너 분들은 개발자분들이 하지 않더라도 디자인 시스템 먼저 잡고 디자인을 하는 게 뭐 소위 말하는 국룰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이미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은 상태인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이게 개발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UI를 만들기도 전에 여러 번 사용될 것 같은 녀석을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막 이제 UI를 구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뭐 그러면은 장점이 뭐예요?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아, 네. 방금 리온님 말씀해 주신 게 가장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하기 전부터 컴포넌트부터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쓰일지 감이 오기 전에 컴포넌트 먼저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객체지향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 화면, 저 화면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컴포넌트 자체를 정의할 때 어떤 디펜던시가 있으면 안 돼요. 뭐 저희 예를 들면 데이터 가져오는 뭐 레포지토리나 서비스 같은 거 정의할 때도
뭐 뷰 모델에 있는 컨텍스트 이런 거 정의하면 안 되는 것처럼 특정 화면에서만 쓰일 것 같은 요소들을 다 빼고 진짜 그 컴포넌트만의 순수한 UI 코드를 작성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개발을 했고요. 근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되게 편해요. 계속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음,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전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화면에서 쓰이고 저 화면에서 쓰이고 이거 고민을 개발하기 전부터 하다 보니까 도메인 지식도 많이 늘어났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개발을 할 때도 컴포넌트에서 했던 고민들이 화면에서는 딱히 그냥 이제 함수 호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더 걸리긴 한 것 같은데 많이 차이 나진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디자인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를 이제 iOS 기준으로 하면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죠. 안드로이드는 메이븐 이런 거를 쓰는데 아니면 또 GitHub 레포지토리 하나 파가지고 Git 서브 모듈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같은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다른 제품들에서 UI 코드 작성하는 일이 UI 컴포넌트 작성하는 일이 없어져요. 뭐 예를 들면 뭐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면 배달의 민족 앱이 있고 배달의 민족 라이더 앱이 있고 만화경도 그렇게 하나? 근데 네, 그렇게 한 회사에서 같은 디자인 브랜딩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면은 디자인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고 각자의 앱에서 그거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구조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왓챠랑 왓챠 PD야 이런 것도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을 가지고 두 개의 앱을 만들기 때문에 UI 코드 작성하는 일이 없어지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 가지고 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그냥 뭐 네이버, 뭐 물론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같은 디자인 브랜딩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입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이거를 만들거나 수정을 해본 경험이 잘 없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브랜딩을 가지고 여러 개의 앱에 쓰일 수 있는 건 장점인데 거꾸로 궁금한 건 그러면은 이거 누가 수정해요? 왜냐면 한 명이 딱 수정 네이버 뭐 밴드에서 수정 빡 해버리면은 네이버 전 계열사가 다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토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디자인 시스템 개발자를 따로 뽑는 걸로 알고 있고 당근마켓도 아마 디자인 시스템 개발자를 따로 뽑을 만큼 고민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개 제품에 쓰이다 보니까 하나의 컴포넌트의 변경이 되게 파급력이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하나의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 파급력이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의 수정 가지고 전 제품의 어떤 에러를 잡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헤드라인이라는 텍스트를 하나 정의를 했는데 이게 자간이 14가 아니라 13으로 바꾼다. 이러면은 전 제품에서 바꿀 필요 없이 그 디자인 시스템 하나만 바꾸면은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생각난 건데 버저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1.0.1 버전의 디자인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은 다른 제품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버전만 올려주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러면은 요 그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보니까 MVP 기능을 완성해서 넣는 건데 이 MVP를 만드는데 디자인 시스템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와, 우리 이거 다음에 프로젝트 하면은 MVP에도 디자인 시스템이 들어가야 하는 걸 한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야, MVP를 만든 미니머러블이죠. 미니멈인가? 네. 네, 미니멈 바이애블 프로덕트. 미니멈하게 가는데 그 디자인 시스템이 그 미니멈하게 간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아, 네.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저
제가 글을 하나 더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화면 공유 이런 것도 해도 괜찮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아,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볼륨을 낮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한이 없어가지고 아, 한번 공유하면 껐다 켜야 되네요. 네네네. 제가 공유해드릴 수 있어요. 네네, 저 링크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are your stream. 이건가?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요거 이제 중간 정도부터 보면은 실제로 디자인 시스템의 객체 지향이 어떻게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 네, 요거는 이제 뭐 구조 짠 거 이런 거에 대한 글이고, 네, 조금 더 밑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밑으로 가보면 네, 좀 더 반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절반입니다. 반 정도까지. 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부터인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컴포넌트를 같은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할 수 있었던 작업이 뭐냐면, 어,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디자인 검수할 때 피그마 시안이랑 실제 개발 화면이랑 이제 이렇게 겹쳐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틀려도, 이거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피그마에 있는 거 스펙 그대로 적어도 저렇게 겹치기를 하면은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저도 저렇게 프로필 탭이랑 뭐 홈 탭이랑 명예 전당 탭을 뭐 잘한다고 했는데 디자이너가 구현해 놓은 시안이랑 비교를 하니까 되게 미묘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 화면에 해당하는 문제였던 거죠. 아예 텍스트 필드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저 밑으로 보면은 조금씩 튜닝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휴먼 이슈로 디자인 시안이랑 다르게 적용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고치고, 근데 이게 이미지가 두 개 겹쳐진 거예요, 지금. 네. 네, 정확히 겹쳐진 모습인데, 그래서 휴먼 어? 이슈를, 정확하지 않은데요? 아닌가요? 정확한 건가요? 네, 조금 틀린 게 있는데, 네. 네, 조금 틀리긴 해요. 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 뭐 제가 휴먼 이슈로 잘못 적었던 것도 고치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스위프트 UI에서 화면을 그리는 로직이랑 피그마에서 화면을 그리는 그 단위가 달라가지고 피그마에 있는 단위 그대로 스위프트에 적용을 해도 iOS에 적용을 해도 조금씩 틀린, 조금씩 다르게 화면에 그려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화면에서만 잡으면은, 제가 저기에 소개해 놓은 건 이제 명예 전당 화면에 대해서만 겹치기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겹치기를 끝내고 나니까 다른 화면에서도 정확히 겹치기에 성공한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하나의 화면에 대해서만 디자인을 되게 상세하게 깎는 작업을 하면은 이게 지금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화면에 같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되게 하나의 케이스 가지고 서비스 전체적으로 범용하게 에러를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저는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써본 적이 잘 없어서 왜냐면은 써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마치 리팩토링을 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취급이 되어서 디자인 시스템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거 뭐 제품이 변화도 안 생기는데 그거 왜 합니까? 혹은 열정 있는 디자이너와 같이 디자인 시스템 만들다가 퇴사하고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 보통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통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토이 프로젝트에서는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디자이너가 혹시 있었나요? 이 프로젝트에? 네. 디자이너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안드로이드 개발자들끼리 하다 보니까 어,
5명이서 있었어요. 안드로이드 개발자 5명이서 스터디를 해보자 해서 모여가지고 한 분이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분이 만드셨고 나머지 4명이 이제 화면 개발, 뭐 앱 개발 이런 걸 했었는데 그래서 안드로이드 먼저 디자인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디자이너 분도 한 분 계셨고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치자면 디자이너 분이 디자인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안드로이드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OS에도 하고. 음. 네. 그러면은 요게 어느 타이밍에 디자인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좋다고 봐야 될까요? 아까는 이제 뭐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디자인 시스템을 잘 회사에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토이 프로젝트에서 뭐 있어야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기도 하고 뭐 개발 인원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걸 잘 모를 때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데, 아, 이런 거 너무 힘들어. 혹은 이 정도 타이밍에는 디자인 시스템 도입하면은 약간 행복해집니다. 이런 거 있을까요? 마치 어, 같은 코드를 찾았는데 세 개가 넘게 찾아지잖아요. 함수로 만드시죠. 약간 이런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거의 되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에서 다른 제품을 내겠다. 뭐 같은 브랜딩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을 내겠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거의 무조건 추천드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TV용 앱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TV랑 모바일이랑은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 무조건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필요로 하고 리오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되게 열정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구현하기 힘든 시스템은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어, 정말 디자인적으로 한번 깎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드가 정말 많이 줄거든요. 앱 쪽의 코드가 시스템 쪽으로 많이 옮겨가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개발자들이 자꾸 자기가 텍스트, 뭐 텍스트 필드, 버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피처 브랜치 어딘가에서 개발을 하고 있으면은 스펙 다른 디자인 컴포넌트들이 여기저기 위치하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도 좀 통일성도 없어 보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다른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을 때는 꼭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미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컴포넌트인데 좀 협업할 때 어,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컴포넌트만 썼으면 좋겠는 환경을 강제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만들어 놨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새로 구현하지 마시고 한번 가져다가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싶을 때 꼭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나중에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 왠지 평소보다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세요. 이게 아마도 개발자가 개발하던 영역과는 약간 조금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으로 듣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영역이다 보니까 있으면 좋은 것도 알겠는데 뭐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런 관련된 질문들을 좀 드렸었는데,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것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대충 짐작은 가지만 이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다가 iOS를 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물론 이제 iOS 쪽에서도 토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거 안드로이드 지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하거나 뭐 다른 플러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만드는 케이스가 잘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iOS를 시작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스타트업을 한 3년 정도 전에 다녔었는데 그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 개발자가 회사에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좀 iOS 코드를 고쳐봤던 경험이 일단 마음의 허들을 낮추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UI 킷에 스로 유지 보수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는데 이번에 스위프트 UI가 좀 그래도 3년이 지나고 어, 되게 API OS 버전 다양한 OS 버전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그러면 스위프트 UI로 한번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코드를 보니까 안드로이드의 컴포즈 그리고 뭐 리액트 네이티브 이런 선언형 UI에 대한 개념만 조금 있다면은 어, 크게 다르지 않네라는 느낌이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아마 반대로 스위프트 UI를 하신 분들도 안드로이드에서 컴포즈라는 거를 써보실 때 되게 스위프트 UI랑 비슷해서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이거는 iOS 단톡방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iOS 쪽에서 iOS를 하다가 방금 얘기했던 컴포저블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플러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오히려 안드로이드 쪽은 안드로이드를 하다가 iOS를 하는 것보다 플러터 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아닌가? 몰라서. 네. 일단 제가 플러터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그렇다고 그런 저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스위프트를 하나, 플러터를 하나. 근데 이제 플러터를 하는 케이스가 더 많긴 하죠. 왜냐면 멀티 플랫폼을 지원을 할 수 있는 툴킷이고 그리고 계속 구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이번에 구글 iOS도 플러터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멀티 플랫폼에 대한 니즈로 플러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iOS에 대한 그 궁금증도 있어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이거 궁금해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미나요? 플러터를 미나요? 둘 다 구글 거 아니에요? 아닌가? 맞아요. 둘 다 구글 건데 뭐 밀어요? 이거는 근데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밀긴 하죠. 근데 예전보다 플러터를 미는 비중이 더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라오는 발표 영상 개수만 봐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안 쓸 것 같은 플러터가 계속 버전이 올라가면서 유지 보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어, 네, 멀티 플랫폼 지원이 저는 되게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이 뭐 여전히 근데 절대적으로는 안드로이드를 더 밀지만 플러터를 더 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군요. 이게 뭐가 좀 근데 많이 다른가요? 컴포저블을 하다가 스위프트 UI를 했을 때 뭐 같은 게 많아서 느낌이 같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른 거라서 아 이런 거는 좀 달랐다도 궁금해요. 그게 있으면은 시작을 할 때 좀 더 그쪽을 열심히 보면서 하면 마음에 좀 뭐라 그럴까 허들이 낮아질 것 같아서 뭐가 좀 다른가요? 근데 정말 정말 비슷하고요. 뭐 V 스택, H 스택, Z 스택도 다 거의 일치하게 대응하는 레이아웃 그룹이 있고 선언형 방식 좀 그런 건 다른 것 같아요. iOS 스위프트 UI에서는 뷰 빌더랑 스트럭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UI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함수형으로 선언을 하는데 안드로이드는 전부 다 이제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컴포저블로 호출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익스텐션으로 체이닝 스타일로 계속 걸 수가 있는데 스위프트 UI는 안드로이드는 그게 안 돼서 뭐 파라미터로 모디파이어라는 거를 넘겨서 크기를 바꾼다거나 위치를 바꾼다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고 근데 실제로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자잘자잘하게 좀 다른 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텍스트 필드에 저는 가장 좀 당황했던 게 텍스트 필드의 맥스 랭스를 정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정의하려면 좀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좀 했었던 것 같고 그와 반대로 중복 스크롤, 네스티드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에서 되게 까다로워요. 그거 지금 API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옛날에는 손수 만들어가지고 네스티드 스크롤 구현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iOS에서 되게 잘 대응을 해줘가지고
깔끔하게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컴포넌트 하나하나만 까봤을 때는 조금 디테일이 다른 건 있다. 저는 이 정도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하지?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나요. 뭐 불, 물, 얼음, 땅 막 이러면은 막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서 iOS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iOS, 안드로이드 둘 다 하면 모바일에 무언가 마스터가 된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게 뭐 자유롭게 물론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왔다 갔다를 할 수 있게 되면 뭔가 좀 더 보이는 세상 같은 게 있나요? 어, 질문이 좀 모호하긴 한데 이게 음, 뭐 iOS만 할 줄 알다 보면은 시야 자체가 iOS에 갇혀서 이거는 뭐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iOS를 둘 다 하면 뭐가 또 보이려나? 어떤 게 있을까요? 하다못해 뭐 회사 지원이라도 다음에 이직할 때는 iOS를 해야겠다, 안드로이드 해야겠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도 되는지 아니면 커리어는 그냥 한 라인으로 가져가되 그럼 두 개 다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나? 이게 뭐 어떤 새로운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좋은 게 있나요? 좋아요? 네, 일단 이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앱을 만들어도 제가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아마 대부분의 iOS 개발자들은 아이폰을 쓰시겠죠?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iOS 개발자분들을.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버 개발자들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API 하나 짜는데 되게 멀티 플랫폼을 고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 POC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PI를 짜면 이거를 웹에서도 써야 되고 안드로이드에서 써야 되고 iOS에서도 써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고려를 하면서 코드를 짜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개발자도 저희가 데이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상만 해도 iOS에 있는 코덱이랑 안드로이드에서 있는 코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업로드한 영상이 iOS에서 안 나올 때도 있고 iOS에서 업로드한 영상이 안드로이드에서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UI는 다르지만 다루고 있는 데이터의 포맷이나 형식이 달라가지고 서로의 플랫폼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극단적인 예로는 이미지 URL을 뭐 안드로이드 로컬 패스로 넣는 경우도 있다거나 이러면은 iOS에서는 무조건 안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짠 코드가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형식의 형태인가? 라는 사고를 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플랫폼만 개발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쪽에 되게 매몰되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이거 안드로이드에서 안 되는데? 이런 경우를 클라 개발자단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건 이제 서버에서 처리를 해줬던 것 같은데 저는 경험상 그게 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했던 질문에 예제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게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예를 들면은 안드로이드의 위젯은 엄청 옛날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iOS의 위젯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뭐 iOS에서 와 위젯 와 할 때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이 야 그거 뭐 8년 전에 나왔던 거야 뭐 이제 와서 약간 요런 그런 8년이 아니었나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이 양쪽을 비교하다 보면은 서로 빈 곳이 보이고 그 빈 곳을 결국에는 메꿔 나가는 게 보이지 않나. 아까 얘기했던 뭐 네스티드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와, iOS를 할 줄 알았다면 아니 이거 이렇게 쉽게 해주는데 지원을 안 해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맞아요. 생각이 네. 들 것 같아서 혹시 네. 그런 거가 또 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런 게 있나요 또? 아, 네, 일단 가장 컸던 게 뷰모델인데요. 안드로이드는 그러니까 뷰모델이라는 클래스 자체를 안드로이드에서 지원을 해줘요, 라이브러리로. 그래서 뷰모델이 파괴되는 시점에 관련된 상태 값들을 전부 다 초기화해주고 메모리에서 해제를 시켜주는 기능이 라이브러리 내재가 되어 있는데 iOS는 이제 그게 없고 옵저버블 오브젝트로 너 이제부터 뷰 모델이야.
너 이제부터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의 기능을 너가 맡도록 해. 라고 이제 디자인 패턴을 정해주는 방식이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메모리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iOS의 경우에는 스스로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어,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화면 간의 전환 이동도 iOS가 좀 더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까다로운 만큼 커스터마이징 하기도 되게 좋았고, 여러 개의 케이스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화면 이동도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아이디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이, 아이디가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있는 기능이 iOS에서 없네, 엑스코드에서 없네, 또 엑스코드에서 되게 잘 쓰는 기능이 안드로이드에서 없네.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거는 또 엑스코드에서 앱 스토어로 업로드가 가능하구나. 이런 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안드로이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드로이드는 빌드 파일을 따로 빼가지고 어, 아, 플레이스토어 개발자 가가지고 그 파일을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CI/CD를 많이 만들어 놓긴 하는데, 근데 이제 아카이브라는 기능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었어가 구멍이 하나씩 보이면서 아 이게 당연히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좀 배울 수 있었고. 네, 네. 그렇군요.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드로이드 해볼까? 아니면 플러트 해볼까? 그 아까 전에 그 블로그 글 보니까 그 맨 밑에 보면은 새로운 iOS 뭐 팀원을 찾는 건가요? 뭐 만약에 뭐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그 덕력고사를 풀 수 있는 이제 퀴즈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제 예상보다는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컨텐츠만 꽂아 넣는 대로 유저들이 와가지고 응시를 하고, 그리고 그 케이스에서 되게 많은 에러를 뱉고 있고, 유저들이 실제로 뭐 플레이스토어에 댓글도 달고 앱스토어에 댓글도 달면서 이거 안 돼요, 뭐 저거 부족해요라는 것도 해주고 있어서 개발자로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기능을 개발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은 분이랑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디자인 시스템도 고민하고 되게 코너 케이스도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실제로 유저들이 쓸 때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런 제품 관점에서의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개발자거든요. 저희 팀원들도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또 같이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해서 모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금 뭐 iOS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분들도 더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뽑고 있고, 웹도 뭐 할 생각이 있고, 서버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 사이드 프로젝트지만 좀 제대로 덩치를 불려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뭐 어디로 지원해야 되는 거죠? 저기 노션 페이지 하나 있지 않나요? 아, 이거 네. 자유롭게 네, 이거 이 링크래요. 여기 가면 지원을 뭐야 이거? 들어가지나? 네. 여기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평소에 잘 못 접하던 두 개의 테마, 안드로이드와 그다음에 디자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질문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아예 궁금한 게 안 생기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어? 시작을 하고 그 링크 두 개와 어렵다는 얘기 하나 하고 끝인데 이 자리 자체가 안드로이드 개발하면은 뭐가 더 좋아지나 해야 되나 뭐 나의 커리어는 뭐 이런 게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으면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시스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언제 하면 좋은 거야? 뭐 왜 좋은데? 뭐가 좋은데? 뭐 이런 궁금증을
풀었으면 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하나도 올라오진 않아서 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런 것들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는 뭐 이것저것 질문에 밀려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거나 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 하나 두 개 아니고 한 1, 2분 정도 더 잠깐 얘기를 하다가 오늘의 시간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쉽지 않게 이 시간이 가고 나서 나 그때 이거 물어볼 걸 이런 생각 안 나게 평소에 궁금한 게 있으셨으면 물어보시면 좋고 그래서 근데 아닙니다. 네. 여기에 여기에서 뭘 얻어가고 싶었는지가 사실 궁금했어요. 이 사이드 프로젝트에서요? 아니요. 이 와그락을 iOS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얻어가고 싶은지가 궁금했어요. 사실 이쪽 생태계에 있긴 하지만 이쪽 커뮤니티에 있진 않아서 여기 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뭘 얻어가고 싶은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개발자고 네,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재밌어 보이면 같이 할 사람 찾는 것도 있고 그리고 iOS 개발자들이 디자인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나 생각하나 이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거는 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 안드로이드 개발자도 플러터의 위협감을 느낍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부터 일단 할 것 같고 플러터를 멀티 플랫폼 개발을 옛날에는 좀 그런 평이 많았어요. 멀티 플랫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성능도 조금 안 좋고 오히려 두 개를 하나로 잡으려고 했다 보니까 코드가 좀 더 복잡해지는 것도 있고 지원해주지 않는 것도 많아서 결국엔 네이티브가 더 강력하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요새는 너무 유지보수 잘 되고 있고 버전업이 되면서 플러터나 RN 가지고도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태까지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몇 년 내로 구직 시장에서부터 좀 비율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에겐 비전 프로가 있기 때문에 비전 그거는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게 그 밸런스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플러터 잘하는 사람 vs 안드로이드 iOS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 약간 요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럼요. 플러터의 위기를 우리는 애플이 먹여 살려줄 거라서 플러터의 위기를 받지 않긴 합니다. 어때요? 플러터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미 근데 안드로이드, iOS 둘 다 할 줄 아는데도 왜 플러터를 하고 싶은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둘 다 네. 할게요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되게 디테일하게 그 직무에 가서 그 관련 API, 그 관련 케이스 이런 거를 다루는 사람이면은 사실 플랫폼 관련 없이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뭐 구루 개발자, 뭐 구루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플러터가 아무리 파친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가면은 그게 필요가 없지만 되게 MVP 기준으로 뭐 제품을 좀 빠르게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는 멀티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마저도 객체 지향 기반이잖아요. 결국에는 뭐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똘똘하게 개발을 하냐, 얼마나 소통을 잘하면서 개발을 하냐, 얼마나 객체지향적으로 설계를 하냐 이런 전체적인 관점이랑 소프트 스킬이 얼마나 좋은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API를 잘 아냐 뭐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플랫폼 디펜던시하게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CSE 뭐 객체지향
이런 쪽에 키를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플랫폼을 고르라면은 어, 근데 뭐 사실 상관없다가 제 생각이긴 한데, 근데 플러터가 위협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새로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셔서 아 내가 이거 네이티브 해도 되는 거야? 아니 플러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사람 뽑는 것도 플러터가 많아지던데 뭐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밀면서 동시에 구글이 플러터 밀어가지고 우리 다 죽이는 건가? 그렇죠. 뭐든 맞아요. 열심히 네, 뭐든 열심히 저도 네, 저게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사실 무슨 플랫폼을 하든 꼼꼼하게 개발하고 소통하고 이런 능력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장인이 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도 뭐든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질문 읽고 답해 주시죠. 네. 질문. 앱에서 디자인 시스템이 필요한 가장 쉬운 예시가 다크모드 대응일 것 같은데요. 디자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것까지 해봤다에 어떠한 대단한 개선 업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던 것도 저는 꽤나 대단한 개선 업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디자인 시안이랑 똑같이 겹치기를 하더라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화면에서든 이게 자간이 15고 어디 화면에서는 이게 자간이 14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의 컴포넌트만 바꾸더라도 전체 화면에서 완전 디자인적으로 딱 깔끔해지는 그런 제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크모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디자인 시스템에서 다크 모드랑 라이트 모드랑 이제 따로따로 정의만 해준다면, 그리고 하나의 화면에서만 작업을 해준다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뀌는 코드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처음부터 다크 모드를 생각하진 않았어가지고 지금은 아마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저런 다크 모드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앱에서,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랑 앱이 있으면은 앱에서 변화가 하나도 없어도 그냥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컴포넌트의 변화만으로도 화면을 완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하기에도 되게 좋은 게 그런 식으로 레이어별로 개발자들을 나눠 놓으면은 뭐 깃 컴플릭 날 일도 적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근데 답이 되어 제가 뭐 요약을 하자면 대단한 개선 업적 같은 거는 디자인이랑 똑같이 구현을 할 수 있는 엄두가 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요 정도입니다. 어,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가 안드로이드, iOS로 따로따로 네이티브를 하고 있었는데 플러터로 바꾸자라고 결정이 났었거든요. 퇴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회사도 뭐 유저가 한 몇백만 명 되는 MAU가 한 10만 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도 네이티브 두 개 있는 거를 관리하기 힘들어가지고 하나의 플러터로 바꾸자라고 결정이 났었던 거를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발표도 들었었는데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초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사용자가 많은 프로젝트와는 또 다른, 그러니까 뭐 디펜던시도 많이 있고 레거시도 많이 있고 막
많은 개발자들이 동시에 작업하고 이런 코드의 양도 많다 같은 의미인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회사에서는 플러터를 바꿉시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바꿨을 때 이제 막다 터지고 막 이런 것들 다 터진 얘기를 못 들어서 네. 그래서 막 레거시나 이런 것들 걷어내면서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저도 들긴 하네요. 이런 이야기는 구글 iOS에는 안 나오나요? 아니 되는 얘기 하겠죠. 여러분 자 조정 프로젝트 바꿨습니다라는 좋은 사례만 했지만 그 뒤에서 누가 코피를 흘리고 누가 쓰러져 나갔는지는 알기 어렵긴 하겠네요. 네. 대부분 좋은 얘기만 소개되는 것 같더라고요. 넬림의 초대규모 프로젝트라는 개념에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여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진짜 초대규모잖아요. 막 개발자 막 300명씩 붙어 있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iOS 개발자 300명 동시에 개발하는 뭐 이런 거. 그 정도의 초규모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플러터의 문제만은 또 아니지 않나? 이런 우버였나? 저기 립스 처음에 나올 때도 막 거기 막 100명이서 하려고 하는데 막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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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그냥 그만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굴리는 것 자체도 힘이 드는 것 같긴 해요. 네, 생각보다 질문은 없었는데 이야기는 엄청 많이 했어요. 1시간 넘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더 궁금한 게 없으면은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할까 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도로님?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네. 저 쓰고 계셔가지고 어, 네, 저는 이제 iOS 커뮤니티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처음엔 좀 많이 절었던 것 같아서 어, 좀 그, 네,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뭐 남길 말보다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희 프로젝트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리오님께 감사드린다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더 올라오는 질문도 없으니 오늘 와그라글 iOS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박수와 함께 오늘 고생해주신 도로님께 리모지, 리모지로 대신하는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는 WWDC 스튜던트 챌린지 위너가 되어서 그 위너가 미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